남장 기생들의 계략에 빠져 세상의 참맛을 알고 신성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삼선기 이춘풍. 주인공은 이춘풍이라는 양반으로 학식이 높고 올곧은 성격의 도학자인데 이 양반의 문제는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부정한 것이라 여기고 벼슬을 혐오한 데다 남녀간의 성생활도 추한 것으로 여겨 결혼 생활 10년간 남녀간의 정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춘풍은 부귀, 벼슬, 사랑 등을 멀리한 채 독서에만 전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우연히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홍제원이라고 중국 사신들이 서울 성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묵던 숙소가 있는데 성묘를 가던 춘풍은 이곳을 지나다 이곳에 있던 한량들에게 붙잡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벼슬에 끝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밤낮으로 공자, 맹자, 탱자 따위만 읽고 있느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냐는 등 춘풍은 이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듣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춘풍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억지로 술을 마신 춘풍은 정신이 몽롱해지고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 빠진 춘풍을 돕고 더 나아가 춘풍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여인이 무려 둘씩이나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유지연과 홍보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생이었는데 단순히 몸만 파는 여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 음률과 문필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후 지연과 도하는 남장을 하고 춘풍을 찾아가서 스승과 제자, 즉 사제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자들이 먼저 작업을 건 이유는 춘풍의 마음을 빼앗아 회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절은 지조나 절개를 깨뜨린다는 의미인데 이들은 춘풍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선 것으로 이들의 노력은 결국 성공합니다. 춘풍과 사제 관계를 맺은 두 여인은 춘풍에게 학문을 배우면서 그를 설득해 함께 강산을 유람하는데 두 여인은 남장을 해서 춘풍은 그들이 여자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평양에 대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크고 작은 연못들이 많고 경치가 아름다워 평양 팔경의 한 곳으로 세 사람은 유람 중에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여인의 치밀한 계획으로 춘풍이 원래 하늘나라 사람인데 지상에 내려와 있는 착각에 빠지도록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선녀로 변장해 교대로 밤중에 퉁소를 불고 춘풍을 홀리자 결국 춘풍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붙여도 말을 하고 솜씨가 능란하면 산 사람도 혼을 뺄지라. 이 학자의 빙살 같은 절개와 찰석 같은 심장이 부지 중에 녹았으니 옛말에 하였으되 대장부의 강한 창자도 부인에게 혹한다는 말이 명담이여 순금에 굳은 물건도 풀무에는 녹느니라. 무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여인들은 춘풍에게 그동안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춘풍에게도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함께 누릴 것을 설득합니다. 옛말에 성인과 어리석은 이는 바뀌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현인군자와 보통 사람은 형편을 따라 고치는 도리가 있고 풍속을 쫓아 변하게 마련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막 집중을 면치 못하여 다리 기둥을 안고 물에 빠져 죽은 미생의 고집에 불과합니다. 자막 집중은 춘추전국 시대 자막이라는 사람이 융통성 없이 항상 중용만을 지켰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미생의 고집은 노나라 미생이란 사람과 관련된 일화인데 그는 한 여인을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시간에 맞춰 다리 밑에 나가 있었지만 일이 생겨 여인은 약속 시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와중에 비가 와서 다리 밑 개울물이 불기 시작했지만 미생은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 미생의 목마저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미생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는데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미생지신으로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하다는 의미입니다. 춘풍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지금까지 속은 것이 분하긴 했지만 그리 속 좁은 남자는 아니라서 두 여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기생첩을 쌍으로 끼고 집에 들어가기도 난처하고 또 저 양인이 금세 귀중 부인이 되지도 못할 일이며 또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다. 내 이미 첩을 두고 방탕할 진데 도로 웅자한 채 하면 그거야말로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한 남자와 두 여자는 서로 인연을 맺고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평양 한복판에 교방을 연 것입니다. 교방은 사전에는 기생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기녀를 관리하고 가르치는 곳으로 교방 출신 기녀들은 풍악과 접대를 도맡으며 당시 사회의 풍류를 담당했습니다. 춘풍은 교방을 창건하고 지금으로 치면 우두머리인 모가비가 되고 두 여인은 교방의 수석이 되었는데 이들은 24교방을 거느리게 됩니다. 중간에 춘풍은 누명을 써서 귀양을 다녀오기도 하고 새로 부임한 사또로부터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강직한 성품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평양 대성산 아래에 집을 짓고 모든 세상 영욕을 부운에 붙이고 검은고와 책을 즐기면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 갔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지상삼선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욕이란 영예와 치욕으로 속세의 모든 일들이며 부우는 뜬 구름을 말하는데 학문을 하고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고 권력과 부귀를 얻는 모든 것이 뜬 구름처럼 부질없고 허황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개방적인 조선의 일면을 보여준 삼선기. 삼선기는 작자와 창작연대가 미상인 조선시대 국문소설인데 삼선은 세 명의 신선 이야기라는 뜻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남자와 두 여인을 세 신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매한 도학자 이춘풍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어느 날 춘풍은 홍제원을 지나다 무관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그 자리에 있던 두 기생은 남장을 하고 춘풍을 찾아가 사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춘풍과 함께 강산을 유람하던 중 가짜 선녀인세를 해서 마침내 춘풍을 회절시키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은 춘풍은 그들을 용서하고 즐거운 생을 보냅니다. 이후 평양의 교방을 창건하고 두 기생은 수석이 되어 24개의 교방을 거느리는데 세 사람은 세상의 영욕을 멀리하며 평양 대성산 아래에 초당을 짓고 살아가 사람들은 그들을 지상삼선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문치주의가 강력한 사회로 과거 시험도 문반과 무반을 따로 치렀으며 일반적으로 문반이 무반보다 위로 인식되었습니다. 문반인 춘풍은 고지식하다 못해 꽉 막힌 인물로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녀의 정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그의 모습은 당시 지식인이라 자부했던 문반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무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문반의 특전의식에 대한 비판이자 무반의 잠재적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춘풍은 두 여인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하는데 도덕군자가 기생의 모가비가 되고 노방의 주인까지 되는 것으로 기생과 교방을 천시한 기존의 의식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개의 영역인 사회규범뿐만 아니라 세계 영역인 원초적인 본능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당시의 시대정신과 사회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삼선기에서 작가는 주인공 이춘풍의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며 작품을 마무리 짓는데 본성을 따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남장 기생들의 계략에 빠져 세상의 참맛을 알고 신성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삼선기 이춘풍의 이야기였습니다.